예, 김일답게 신부는 1902년 제주도 남부 지역의 무슬림 서귀포 한원성당 제3대 주임 신부로 부임해서 1915년 목포로 옮길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제주도에서 사목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신축교환이 1901년에 제주도에서 심각한 그런 밀란으로 폭발되면서 한원성당이 황폐화되는데 이 성당을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남부 지역 선교의 새로운 거점인 홍로 마을로 성당을 이전해서 그 왕성한 사목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답게 신부의 선교 사목 활동 때문에 어찌 보면 신축교환 이후에 제주교회가 상당히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좌초할 뻔했던 제주교회가 복구돼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답게 신부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교의 자유를 천주교회가 얻었는데 이전의 박해 시대에서 오히려 향촌 사회에서 관청과 일반 주민들에게 양대인이라고 해서 이 양자가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양한테 양자를 사용하는데 서양 사람들의 그 힘을 빌리는 아주 힘을 부리는 그런 권위적인 이미지로 다가왔던 파리 외방 선교회 출신 다른 신부님들과 달리 제주도의 생태와 문화, 사회와 사람들을 진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만났던 사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시간에 답게 신부께서 제주도에서 사목 활동했던 시기 그리고 목포 산정동 본당으로 전임 가신 속에서도 공소로 홍로 본당이 공소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저희들 담당했기 때문에 거의 20여 년에 걸친 그런 제주도 선교 사목 활동에 대해서만 한번 답게 신부가 지내왔던 여정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두 번째 장을 보시면요, 다 보진 않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보면 1901년 제주교환 직후에 제주 지역 교민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 교환의 진원지가 되었던 한원본당 여기가 큰 문제가 됐었는데 신자가 138명에서 35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예비 신자도 600여 명이었는데 6명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신축교환 과정에서 거의 350명 정도, 집계된 숫자만 그 정도인데 그 가운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향토사가들은 이재순환에서 밀란이라고 해서 마치 일반 밀란에 참여했던 사람들, 주민들이 많이 죽은 사건이 아닌가 보기 쉬운데 결과적으로는 먼저 주민들이 죽어나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참혹한 피해를 본 쪽은 교회 쪽이었습니다. 건덕천 앞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거의 척살당해 나갔던 그런 끔찍한 그 결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교환에 많은 문제가 문제 원인을 제공했던 한원본당 신도들이 큰 피해를 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그 공소들도 있었는데 거의 멀리 떨어진 본당에서 한원본당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공소들은 거의 완전히 해체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세 신부께서 1년 정도밖에 사목활동 못하시고 적응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산본당으로 전임해 가시고 답게 신부님이 원해서 오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거는 뭔가 본인이 자원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밑대주교의 그런 명에 따라서 제주도에 숙명하면서 이제 오신 걸로 보입니다. 1902년 4월 20일에 무세신부 후임으로 한원본당에 부임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교환의 여파로 남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한원에 200여 명 정도의 예비신도 포함한 교우촌으로 그렇게 이 신축교환 이전에 조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보이지 않고 거의 과부들 뿐이었다. 그런 소감이 당시 서한을 통해서 보입니다. 김원영 신부가 이 신축교환 때 한원문당을 담임하고 있었는데 이때 영세받은 자들 가운데 성당 안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교환 후에 교민 피살이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사회 분위기는 이게 교회 측에게 당장 유리하게 그렇게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불리하게 교회 측에 불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측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좋지가 않고요. 주민들도 상당히 이 교회를 뭔가 경원하는 그런 좀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8페이지 보시면 10번째 줄, 세 번째 단락에 1902년 이후에 교회와乡村사회의 갈등 사례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밀란의 주동자였던 김남혁이라는 사람이 석방되고 돌아왔는데 자기에게 100명의 무리만 있으면 남아있는 교민들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정의군 지역, 한원성당 관할구역이죠. 정의군 지역에서는 천주교 폐지 요구하는 등장이 준비되기도 했고 한원성당이 자리 잡은 동네가 포근입니다. 아시겠지만 포근이의 좌수 허실한 분이 반교회적인 비밀 결사를 설립해서 더 나아가서 마을을 둘러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 얘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근리는 원래 한원 분화구의 위쪽 북쪽에 있는 오래된 마을이죠. 근데 한원은 좀 나중에 이게 설정이 된 것 같고 한원은 지금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일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하고는 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 분화구 안에 좀 음습한 지역에 사람들이 피해서 여기저기 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이쪽으로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근리에 한원이 속해 있긴 하지만 포근리의 원래 마을 사람들이 한원을 자기네 포근리 마을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신축교환 때도 마을 간의 갈등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교환 이후에 아예 이 한원을 포근리에서 그냥 떼어놓아 버리자. 이게 조선 시대도 보면 이 마을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보면 자기네 마을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을을 이렇게 분동시켜 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좀 신분적으로도 우리하고 좀 격이 안 맞는다고 했을 때 좀 뭔가 자기들보다 좀 떨어진 마을이다 싶으면 마을을 좀 나눠버리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신축교환 이후에도 이 한원 마을에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언급하는 1902년에 양시중 사건이 있었는데 예촌이라고 하면 지금 저쪽에 신예리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양시 집성촌인데 여기에 별감인 양시중을 교민 한원성당에 다니던 교민 박재순이 때린 데 대한 좀 사사로운 그런 욕설로 빚어진 그런 사사로운 싸움이었는데 이 과정에 서귀 포구 쪽에 가까이 있던 송시백이라는 사람이 일본어에 좀 능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난데없이 일본 어민들을 이끌고 한원성당에 밀고 들어와서 그냥 완전히 묵사발을 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신축교환 때도 일본 어민들의 동향이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이 신축교환 후에도 이 서귀포 포구에는 일본 상선들이 아주 많이 왕래했었고 일본인 수십 명이 천막을 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기도 막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송시백이라는 사람이
김원영 신부하고 이전에 신축교환 때 김원영 신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양시중과 박재순의 그런 분쟁 사건에 개입을 해서 일본 어민들을 이끌고 와서 교민들을 공격해 나갔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신축교환 터지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이 비슷한 사건이 신축교환을 일으켰던 효동리 한류리사랑 오신남 노인이 한원교당의 교민들한테 이렇게 끌려와서 한원문당에서 구타를 당하고 그것에 이제 그냥 도저히 이게 분이 안 풀려가지고 한원 성당 가까운데 지금 다 순례길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길이 올레길 잘 남아 있는데요. 거기 다 여기나 이게 지적 부분에 다 나옵니다. 거기 주막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당 쪽 들어오는 거기 위에 그 주막에 먹구신랑에 그냥 목매달아가지고 죽어버린 사건이 오신랑 노인 죽음 사건인데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해가지고 결국은 이재수가 시체 검시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자살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재수를 비롯한 이 밀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은 도저히 이건 자살로 볼 수가 없다. 거의 타살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했던 사건이 오신랑 노인 사건인데 만약에 이 양시중 사건 같은 게 신축교환 전에 한원성당에서 터졌다면 아마 오신랑 노인 사건 이상으로 교회 쪽에서 또 큰 움직임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홍노분당의 다케 신부는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가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제주분당의 라크로 신부 구마실 신부님이 쓴 편지에 보니까 다케 신부가 상당히 자제와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다케 신부가 흥분을 해가지고 신축교환 때와 같이 일반 주민들과 강하게 대치했다면 교회가 이젠 일본인들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다케 신부도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지적이 독특하게 보입니다. 다케 신부의 사목에서 뭔가 보이는 뭔가 인내와 자제심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홍노성당으로 이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원성당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원성당 설립에서는 이 처음에 김원영 신부께서 여기 한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연유가 있던 것 같아요. 이 서귀포 지역에 천주교 포교를 하려고 했더니 이 서귀포 주변에 나름대로 원주민들의 토착 세력이 강한 동네에서 전부 다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아내는 그런 운동을 펼칩니다. 그런 중에도 김원영 신부가 오히려 이런 반교회적인 움직임이 있는 마을 쪽으로 돌파하지 않고 화전민들이 살고 있는 산간 지역으로 가서 포교를 해버려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예비 신도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게 화전세 문제하고 연관된 신축교환에 아주 가장 큰 문제 일으켰던 요인이었는데 화전민들이 대거 예비 신도로 들어오면서 이들과 한원성당을 에워싸고 있는 이 기존 토착 세력들이 강한 마을들과의 갈등이 한원성당에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원성당은 한편으로 보면 포교에서 김원영 신부가 적극성을 발휘해서 치고 나간 건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이 기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을 엄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원성당은 어찌 보면 그 한원 분화구에 왜 이런 성당이 생겼는가 그걸 좀 이해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신축교환 이후에는 완전 성당이 파괴됐다시피 돼버리고 수많은 신자들이 피살됐기 때문에 다케 신부가 한원성당에 부임했을 때 21페이지 보시면 이곳 한원의 사정은 좋지가 않다. 11채의 집에 사는 정도. 그러니까 천주교 신도들이 11가구가 됐다. 좀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성당이 지금 한원 순리길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논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순례길 조성해서 거기 이렇게 표석도 세우고 한 거기는 국유지로서 거기가 원래 성당 부지는 아닙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여기가 우리 한원성당 부지다라고 계속 세우면 좀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산림청 땅이고 국유지라서 바로 가까운 곳에 일단 거기로 잠정 위치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길이 있는데 길 저 논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지금 다케 신부께서 글을 편지 올린 거 보면 집이 사제관이 논에서 10m 정도밖에 되잖아요. 한원 자체도 습하고 그늘진 곳인데 이 성당 자체도 논에서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서귀포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이 다습한 동네인데 한원에 들어가 있으니 마을 사람들의 절반이 말라리아 열병 때문에 키니네를 항상 이게 그런 말라리아 치료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습한 기후 때문에 그리고 고립된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다케 신부가 상당히 한원 성당에 대해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임한 지 석 달 만에 바로 한원에서 홍로로 성당을 옮겼습니다. 홍로는 서귀포의 당시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중심지인 이 외국인 신부가 김원영 신부도 홍로 중심지로 못 들어갔는데 왜 다케 신부가 이 1902년 이 여간에는 홍로로 옮겨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은 저도 아무리 편지를 보고 나오지 않는데 뭔가 좀 관청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살아남은 교우 가운데 뭔가 이런 부지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주변에 그런 손길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홍로는 한원과는 다른 가장 상당히 넓은 대지이고 중심입니다. 중심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이제 산남 지역의 서귀포 중심의 성교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빛을 잡았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22페이지에 보시듯이 교회가 서서히 복구가 되어갑니다. 이 복구가 되어가는 속에서 다케 신부는 불량교민에 대한 자체 선별, 관권에 의한 처리 원칙, 신축교환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생깁니다. 불량교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히려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교회가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먼저 처리해버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데 대해서 다케 신부는 철저하게 이것들을 조심해 나가는 그런 선교 방침을 잡았습니다. 23페이지에 그래서 결국은 홍로 성당의 신자들이 서서히 이제 다시 확보돼가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떼미 공소까지 만들어갔습니다. 떼미는 위미겠죠. 위미까지 이렇게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결국 1911년 다케 신부 부임한 지 거의 10여 년 됐을 당시에 제주본당 213명, 홍로본당 197명 거의 똑같습니다. 420명 신자가 제주도에 이렇게 생겨갔습니다. 이후에 보니까 또 밑에 보니까 400명이고 예비 신자도 1,500명. 이 정도면은 신축교환 이전에 교세가 급격히 확장됐을 때보다도 오히려 숫자가 좀 더 늘었을 모습, 늘어난 모습입니다. 10여 년 동안에 신축교환 같은 그런 엄청난 일반 제주도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반교회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이 정도의 교세 확장은 숫자로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 대단한 사목활동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10여 년의 사목 활동을 하는 중에 대목구가 생기고 1차 대전 터지면서 다케 신부는 제주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징집은 면제됐지만 일단 제주 떠난 다음에 목포 삼정동 분당 주임신도 가시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이후에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다 일치가 됩니다. 상당히 산남교회가 남부 지역이 대단히 교세가 줄어들었었는데 아주 잘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가족관계, 연령별 분포,
그다음 성별 분포 이렇게 보다 보면 그 20대에서 40대 걸친 청장년층 남자들이 신축교환 전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신축교환 후에는 서서히 이게 달라져가지고 거의 남자, 여자 이렇게 따졌을 때 남자의 숫자가 청장년층 남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남녀가 거의 숫자가 비슷해지고 그리고 유아기인 10세 미만의 영세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혼과 출산을 통한 입교, 그래서 어떤 친족 공동체 중심의 교회,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종교적 성격을 환원성당에서 그 서귀포 지역의 성당에서 본연의 모습을 가진 그런 교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심에 다케 신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진말을 보시겠습니다. 미리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면 좋아하는데 제가 오히려 매진말에 일부러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케 신부가 제주에 오기 전에 부산, 진주, 마산 등의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무가 활동했는데 진주 본당 주임 신부로 있을 때 비라실이라는 지역 공수의 정교회장에게 보낸 사안인데 여기에 교회와 관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쭉 보시면 이런 방침이 제주도에서도 잘 관철이 되었다면 신축교환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상당히 이 다케 신부가 제주도에 신축교환 이후에 부임해서 제주도 분위기 보면서 변화했다기보다는 다케 신부 자신이 이러한 불량 교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교회와 관민의 갈등을 사전에 이렇게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목방침을 뚜렷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산에 있을 때도 거기에서도 제주도 사건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서도 교우와 예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편지 내용도 보입니다. 그래서 전임지에서의 다케 신부의 사목방침은 제주도에 부임에서는 더욱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목방침은 신축교환 이전에 제주도에서 시행된 원리적인 사목방침과는 상반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다케 신부는 제주도에서의 사목활동을 통해서 신축교환 직후에 민교 간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했고 본당을 홍로로 이전함으로써 본격적인 제주도 산남지역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홍로본당 이전은 폐쇄적 공간인 한원분화구에서 열린 공간인 넓은 터전, 홍로마을로의 이동이고 공간의 이동이 그치지 않고 폐쇄적이고 배타적 선교에서 문화적음과 포용의 선교로 전환해 갔음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따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될 자연과 생태에 대한 내용과 관심, 어떤 생태 영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다케 신부의 사목 그런 원칙과 더불어서 같이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